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공약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광명시가 경로당에서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시민참여형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보령시가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북도에서 열린 제63회 경북도민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남해안 해양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5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 해양경제벨트를 구축하자는 움직임도 속도를 더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부산광역시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 등은 양도시 간 주요 행사 사전 공동 마케팅에 긴밀히 협업하자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인천, 경남, 강원, 충청 등과도 협약을 논의하는 등 선박람회의 전국적인 흥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수만의 선박람회가 아니라 남해안 전체가 함께하는 선박람회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매개체로 한 지역 간 협력 사업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해안 해양 경제벨트 구축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산의 해양기술력과 전남의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인 전략적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토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삼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목포부터 여수, 통영,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부권 K크루즈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2시간 내에 이동 가능한 KTX선 연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해양관광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중심이 부산시와 여수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단순한 행사의 성공을 넘어 지역의 미래 발전 동력을 찾는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미래 전략으로 공론화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각 정당의 행정수도 관련 공약을 직접 듣고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정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가 함께 세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으며 행정수도는 지역 공약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에서 벗어나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가 아니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학술 세션에서는 박종혁 한경대학교 교수의 기조 발제를 진행했으며 패널 토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정책 제언이 제시됐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지방자치 부권으로 국가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에 한뜻으로 공감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을 포함해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최진봉 감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민생 회복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가 지방자치분권의 주요 의제들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문에서는 진정한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은 자치 균형, 성장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실현 체제 정비, 에너지 전환 자치 분권법 제정, 대형 산불 피해 지원과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대응 제도 보완 등 4대 공약 과제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핵심 공약 과제로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사무 이양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5+5+5 과제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 대응기금 5조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 원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모든 경로당에서 치매 예방교실, 디지털교실 등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는 원격 화상 시스템에 정기교육을 도입한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광명노인회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강의가 각 경로당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프로그램은 두 반으로 나눠 50분간 운영되며 경로당에 설치된 건강기기와 연계해 신체 활동과 인지 자극을 병행합니다. 광명시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스템 조작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 콜센터도 운영해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향후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행사와 회의도 송출해 어르신들의 문화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동대문구가 개최한 동동동 키즈데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과학 마술쇼 같은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생대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청 강당과 광장, 전농동 등 세 곳에서 열려 어린이와 가족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구청 2층 강당에서는 마술사 JT의 과학마술과 레이저쇼가 두 차례 펼쳐져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광장에서는 놀이공간과 체험부스, 푸드트럭이 마련돼 오가는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 접수를 마친 초등학생 50여 명이 사생대회에 참여해 창의력을 뽐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가 배봉산 숲속 폭포의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폭포는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근처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농로 배봉산 숲속도서관 옆에 위치한 이 폭포는 인공암벽과 분수, 경관 조명을 갖춘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지난해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폭포는 매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매시 정각부터 30분간 하루 7회 가동되며 7월과 8월에는 무더위를 고려해 운영 시간을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로 늘려 하루 9회 가동됩니다. 기상 상황이나 에너지 수급에 따라 운영은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우천시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자연 속 휴식 공간을 꾸준히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2025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자유로운 거리, 활력 있는 퍼레이드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124개 퍼레이드 팀과 633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시민이 만드는 대구시민 주도 참여형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대상은 대경대학교 꽃피우리 팀에게 주어졌으며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을 통해 시민 모두가 즐겼던 축제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12개국 해외팀이 참여해 글로벌 축제로서 한 단계 도약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테이블을 통해 글로벌 축제 네트워크 허브로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모금액을 기탁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은 2,118만 원이 강원사회 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번 성금은 직원들이 3주간 자율적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직원 대표로 성금을 전달한 춘천시장은 이번 성금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 지역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안정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 귀농귀촌 종합학교가 입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귀농귀촌 종합학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교육에는 모두 4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며
이날 입교식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은 기초 34시간, 심화 46시간으로 총 80시간으로 구성되며 횡성 농업정책부터 시작해 건축 인허가, 선도농장 견학과 과학영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특히 농사체험 프로그램은 올해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횡성 인재육성장학회가 나의 미래직업 크리에이터 과정 개강식을 갖고 본격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과정은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회교육입니다. 5월 10일 횡성 인재육성관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날을 시작으로 6월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횡성호숫길, 횡성한우체험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찾아 영상 촬영 실습 과정을 거치며 교육 마지막 날에는 수료식을 갖고 그동안 제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제작 발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평창군 대화도서관은 어린이와 보호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야기 속 이야기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공연은 다 같이 이야기를 만드는 참여형 연극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아기돼지 삼형제, 방귀쟁이 며느리 등 친숙한 옛 이야기를 배경으로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체험형 무대로 구성됐으며 극단 걸작품이 공연을 맡아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대화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놀이와 공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과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가족과 함께 문화적 경험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대학원생들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9월까지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지원으로 추진되며 평창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성 증진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과 대학원생이 함께 농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활동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상호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교육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자립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 논타작물 전환 유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타작물 생산단지 생산 여건을 개선해 면적 조정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해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벼를 콩 등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사업인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다각화로 주식회사 뜨라니 논콩 등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며 논콩 재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는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을 유도하며 논콩, 가루쌀, 국산밀, 서류 등의 논타작물 생산단지 생산 유통 여건을 개선하며 벼 재배 면적 조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진드기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면 심각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전북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4월에서 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고열 및 위장관계 증상을 나타내고 중증일 경우 출혈성 소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18.5%로 높지만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긴 옷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AI 기반 통합운영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2050 목표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청주를 수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수소 공급망을 강화하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합니다. 또한 AI 기반 통합운영관리센터를 구축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인 도의 기존 수소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며 현대차그룹의 충북 지역 투자를 기반으로 충북은 중부권 최대 수소도시로의 도약과 수소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보건소는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령 시민 및 법정 의무 대상자에 한해 교육이 진행됩니다. 심정지는 매년 약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심정지 환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 대상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관리 책임자뿐만 아니라 보령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 보령시 취창업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감탄이 나오는 취업 서비스, 도전이 시작되는 창업도시 보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습니다. 행사장에는 1,200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적극 모색했습니다. SNS, INC 등 10개 기업은 현장 채용 면접을 실시해 실질적인 고용 연결을 도모했고 대천김 등 10개 기업은 간접 채용 부스를 운영하며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보령시는 올해 취창업 박람회를 통해 지역 기반의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하고 청년 창업 중심의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2개 시군과 12,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쟁을 펼친 자리였습니다. 개최지인 김천시는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며 대회 기간 첨단 미래산업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량도 함께 부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대회 기간 체계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선수단과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회 결과 포항시가 1위를 차지하고 구미시와 김천시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이 외에도 경주시와 청도군이 모범 선수단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지역단체들은 지리산에 올라 환경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례 케이블카 추진위원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해발고도 1102m 지리산 성삼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케이블카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가 전문위원회를 만들면서 케이블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따른 겁니다.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케이블카 많이 우리 구례를 살릴 수 있고 지역 소멸 도시의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5년 전 관련 정책이 수립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단일 노선 원칙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지리산 인근 4개 시군은 허송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참다 못한 구례군과 단체들은 케이블카가 오히려 산림을 보전하고 등산객의 안전을 담보한다며 케이블카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늘어나는 등산객 차량들로 인해 로드킬 사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커브와 경사길 인명사고도 빈번합니다. 때문에 도로를 산림으로 복원하고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낫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환경부 전문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건의해 지역의 입장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일 노선보다는 이 천왕봉 쪽에 한 개 하고 이 노고단 쪽에 한 개 하고 양쪽을 놓으면은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케이블카 정책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의 입장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으로 참여한 뒤 항쟁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가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됐습니다. 푸른 눈의 시민군으로 불린 돌린저는 작년에 12.3 내란을 막으려고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간 모습이 바로 광주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돌린저가 광주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함께하고 광주의 진실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Becoming an honorary citizen of Gwangju is a great and unexpected honor. 돌린저는 1978년부터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영암보건소에서 일하다 1980년 5.18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앞과 헬기에서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총을 쏘는 걸 보고 시민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돌린저는 외신 기자 통역과 부상자 후송을 돕고 참담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촬영해 외신에 보냈습니다. 1980년 5월 24일에는 전남도청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미군과 계엄군이 영어로 무전을 주고받는지 감청했습니다. During that fateful time 45 years ago, because of the citizens of Gwangju, because of the people here in Gwangju that were standing up for democracy, for justice, for human rights, I was never afraid.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외신 기자회견 통역을 맡아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렸고 최후 항쟁까지 함께했습니다. 항쟁 다음 해에는 미군 기지 강사로 일하며 한국의 민주화 운동 상황을 미국에 전하고 5.18 목격담을 담은 인권 침해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나의 이름은 임대훈이라는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돌린저는 취재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12.3 불법 계엄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내란을 막으려고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간 모습이 바로 광주 정신이라며 5.18 정신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홍콩이 경제,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알제논 야우 홍콩 사무경제발전부 장관을 만나 양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화장품 등이 홍콩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홍콩 시민들이 제주를 자주 방문해주고 있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알제논 야우 장관은 홍콩은 디지털 경제와 교육 부문의 발전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제주는 홍콩과 앞으로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경기도 화성에서 열립니다. 화성시 대표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는 요트와 보트 승선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해양문화축제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세일링, 요트, 파워보트,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까지 낮부터 밤까지 배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체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양 컨셉 체험 프로그램과 대중가수 공연, 플로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즐거운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패스트푸드 광고를 5분만 봐도 하루 약 130kcal를 더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 연구팀이 미디어 광고 노출과 열량 섭취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건데요. 연구팀은 TV, 팟캐스트, SNS 등 매체 유형과 무관하게 어떤 광고에 노출돼도 아이들의 열량 섭취가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광고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광고가 어린이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